책을 적게 읽으신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나는 책을 적게 읽었으니까 권장 도서를 뽑아서 읽어야겠다.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망하는 길이에요. 첫 번째는 자극을 줄여야 돼요. 두 번째 요소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쉬운 책을 읽도록 유도하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. 이번 편은 어떻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 팁을 드리는 영상입니다. 백시영 원장님,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첫 번째는 자극을 줄여야 돼요. 어떠한 자극이 있을까요? 요즘 현대사회에는 자극이 많죠. 핸드폰만 보면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물론 책도 재밌지만은 재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. 핸드폰이 있고 책이 있다.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죠.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는 이 핸드폰에서 자극적인 것을 줄여줘야지만이 책에 관심이 가겠죠. 스마트폰 없애고 폴더폰으로. 그렇죠. 텔레비전은 없애는 게 좋겠죠? 텔레비전도 비교하자면은 네. 영상, 소리 같이 나오니까 네. 책보다는 자극이 더 심해요. TV도 없애는 게 좋죠. 컴퓨터는 무조건 거실에. 그렇죠.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. 아이들이 자극을 줄이면 극도의 약간의 심심함,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네. 그때 책이 훅 들어오는 건가요? 그게 이제 준비 단계죠. 잔잔한 뭔가 비어가는 느낌이 났을 때 이제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. 오, 저기 책이 있네. 자극은 줄이고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책이 많으면 좋아요. 요거는 스티브 잡스한테 물어보면 돼요. 스티브 잡스가 네. 자녀들이 있었잖아요. 네네네. 핸드폰을 안 사줬다니까요.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줘야 되나? 핸드폰은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인 될 때까지 바빠가지고 애들 챙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, 이 사람. 근데 아이들이 핸드폰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거는 확인했다는. 여기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네요.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? 두 번째 요소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. 부모님이요? 네. 부모님이 그럼 책을 읽어야 되나요? 책을 읽어야죠. 이걸 잘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실패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준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아주 중요하겠네요. 책을 읽어라. 소용이 별로 없어요. 많이 들었어요. 자극이 떨어져요. 새로운 게 아니니까. 맨날 듣던 얘기야. 책 읽으면 뭐 공부에 도움되고 좋겠지. 다 알아요. 근데 효과가 떨어지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,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. 그러면은 책을 읽는 게 올바른 행동인가 보다 하고 몸소 체화되는 거잖아요. 네. 그 환경 중에 큰 부분이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어. 그러면은 책을 읽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책을 안 읽고 책을 읽어라.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선이에요. 왜 나만 책을 읽으라 그래? 이건 아닌 것 같은데?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러네요. 아니 그렇게 좋다면서 네. 왜 부모님은 안 하시고 네. 나한테만 좋은 걸 하라고 하시지? 네. 그리고 의심이 되는 거죠. 이상한데? 네. 책 읽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건 것 같아. 나만 시키는 거네? 이건 아니잖아? 아주 분명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거 뭐죠?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쉬운 책을 읽도록 유도하셔야 돼요. 권장도서 이런 거 아니라 권장도서 좋아요. 아이가 읽을 능력이 되고 그 관심사가 그렇게 커져가지고 책에 대한 어떤 실력 이런 것이 늘어나서 권장도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때 읽으면 돼요. 자연스럽게 읽고 그것을 또 좋아하게 돼요. 그런데 권장도서까지 가는 길은 멉니다. 많은 책을 읽어야지 권장도서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. 책을 적게 읽으신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나는 책을 적게 읽었으니까 권장도서를 뽑아서 읽어야겠다.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망하는 길이에요. 책과 멀어지죠. 이해가 잘 안 돼요. 권장도서들은 깊게 생각하고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데 아직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는데 그것부터 시작한다. 이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죠. 그래서 망하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서울대 추천 100권 이런 거 중심으로 읽는데 결과가 대체로 안 좋았어요.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.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책 읽는 능력, 경험 이런 게 쭉 쌓여 있어야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스트는 보지 않는 게 좋다.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은 아이라든가 독자가 스스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싶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.
때 이걸 접근하면 좋죠.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거꾸로 하게 되면은 위험합니다. 명쾌하게 세 가지 포인트 잘 네.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. 첫 번째, 네. 자극을 줄여라. 자극의 대표적인 애들이 TV, 핸드폰, 컴퓨터 이런 네네. 것들. 두 번째, 모범을 보이셔라. 부모님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 된다.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고, 그리고 요거에서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대화가 책을 통해서 그때는 가능해요. 양질의 대화가 될 것 같네요. 그럼요. 세 번째 포인트는 쉬운 책 읽기. 사람들이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하니까 네. 쉬운 이야기 같은 거 읽으면은 이것만큼 책을 좋아하게 되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. 그렇죠. 포인트 이제 끝났어요, 우리가. 개인적인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네네. 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, 실은. 2년이나 3년 정도는 이렇게 살았는데 네. 그냥 학교 끝나면 집에 와요. 집에 왜 왔냐? 엄마 보고 싶어서. 어머님이 집에서 기다리셨어요. 과일 갖고. 혹은 빵 좀 사놓고 빨리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과일 먹거나 네. 빵 먹으면서 같이 있고 싶었어요. 네. 별로 할 건 없는데 그게 이제 주로 목적이었으니까 집에 와요.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게 없으니까 심심해요. 어머님도 일부러 자극적인 거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. 그쵸. 그때부터 책을 봐서 자기 직전까지 책 보고 이렇게 있었거든요. 네. 그거 생활 한 2년 정도는 했을 거예요. 그때 아마 제가 이제 글이랑 많이 친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네. 자극이 없어야 된다. 다른 게 없었어요, 실은. 한동안 좀 괴로웠거든요. 극도의 지루함, 심심함은 공포다 이렇게 느꼈거든요.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봤어요.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은 책은 그냥 완전 쉬운 거, 나라 사랑과 효도의 길 뭐 이런 책 네. 읽었어요. 효도 같은 거 이런 얘기 나오고 염소 고기와 허벅지살 제목이 아직 기억나요. 그러네요. 너무 가난하니까 자식이 허벅지살을 잘라갖고 부모님 먹이는 거예요. 그런 거 저도 어디서 예. 기억이 좀 나네요. 이제. 네네. 근데 그림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네네. 재밌고 제가 책 읽었던 것 중에 집에 있는 거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. 너무 어려운 건 안 읽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리어카가 왔어요.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얘기인데 좋은 동네에 사셨네요. 저는 그게 안 왔거든요. 저 동네는. 한 권에 100원이었어요. 작은 거 있잖아요. 요만한 거. 네. 넘기면은 종이 냄새 나는 거. 네, 그리고 손에 자꾸 묻어나는. 예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많이 이제 괜찮아졌다. 이런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거 좀 말씀 주세요.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는 TV가 5시까지는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. 어느 날 와보니까 책이 막 이렇게 그냥 쌓여 있어요. 책장이 없었어요 그때는. 땅바닥에 막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만큼을 쌓아놨어요. 몇백 권을. 알고 봤더니 어디서 뭐 싸게 구입을 해온 건지 친척 뒤에서 가져온지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. 심심하니까 끈을 풀어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. 책이 여러 가지니까 뭐 역사 이런 거보다는 나는 과학 쪽을 좋아하는구나. 그래서 과학 책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재밌으면 그때 좀 읽고.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두 권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다른 것들한테 좀 관심이 가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엄청난 경험이시네요. 네.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거에 좀 맞는지 그렇게 좀 알게 됐어요. 나중에 알게 됐죠. 아, 이게 과학에 가는 거구나. 나는 과학을 좋아하네.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서점에 좀 갔어요. 조금 더 약간 좀 고차원의 과학책 같은 거 있을까? 많이 읽은 다음 가서 이런 책 저런 책 뽑아보고 대부분 되게 어렵더라고요. 뭔 소리야 하고 이제 보다가 좀 이렇게 그림 좀 있고 글씨 큰 책들 위주로 서서 읽기도 하고 앉아서 읽기도 하고 정말 책이 좋으면 이 시리즈는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사달라 그래야겠다 해서 돈 받아서 사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. 이런 경험을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. 저는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봤던 학생들 중에 네. 책을 좋아하는 애들이 어떤가,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지 네. 요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.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자극에 취해 있지 않아요. 가만히 있어도 평온한 애들, 걔네가 책을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못 견디는 애들이 있어요. 이런 친구들은 책을 좋아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. 계속 두리번거리던가 뭐 가만히 있으면 초조해한다든가 뭔가 자극거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쉬는 시간 2분만 있어도 핸드폰 어떻게든 꺼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친구들, 이 친구들 중에 책을 좋아해서 잘 읽는 애들이 거의 뭐 없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 보신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떠시죠? 책을 좀 잘 보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공부에 대한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. 근데 아이가 책 읽는 거는 중요하다. 환경 같은 거를
만드는 데는 좀 애를 쓰세요. 핸드폰은 보통 폴더폰이나 2G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저는 뭐 핸드폰이 이상해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심심해요, 괴로워요. 근데 이제 오히려 책이랑 좀 멀리하는 친구들은 디테일 있는 가이드가 많아요. 부모님들이 2학년 때는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뭐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좀 많이 아이들한테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 편이 오히려 더 많아요. 이게 의외네요. 네. 그리고 책 읽는 거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. 저도 많이 이제 접해봤던 것 같아요. 네. 빨리 문제집 풀어야지 왜 네. 책 읽고 있냐고. 단어 외워야지 저기 책 읽어서 뭐하냐. 그거 애들 보는 책 아니야? 입시랑 관계없는 그런 책 읽어서 뭐해? 이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반대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좀 책과 친하지 않으니까 문제집이라도 풀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책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적게 여기고 계시다. 길게 크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책이 중요하다 하면은 좀 막막하잖아요. 뭐 공부에 도움이 되나 보다.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지식이 늘어나고 있고 여태까지 늘어나 왔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책 또는 글이 없었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대부분의 질병들은 치료가 가능하잖아요. 200년 전, 뭐 1000년 전, 200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. 근데 이런 여러 의학의 발전, 과학의 발전, 문명의 발전이 다 책, 글을 통해서 발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지하면 아이들이 이래서 글이 중요하고 책이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하게 이해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은 조금 더 이 책 읽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많은 걸 배웠습니다, 제가.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